자, 안녕하십니까. 평주 리서치팀에서 언급을 해드리는 오늘은 탐방 관련된 언급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BCNC고요. 반도체 쪽 관련된 신소재 부품 업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못 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6월 말에 탐방을 갔다 온 회사입니다. 계속 앞에 관련된 탐방 내용, 저희 리서치팀에서 갔다 온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원체 이걸 정리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부터는 좀 다양한 이 동영상으로도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도록 하겠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동사는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된 회사고요. 소모성 부품용 합성 쿼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합성 쿼츠를 국내 쪽에서 만드는 업체는 동사가 이제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성 쿼츠를 이용을 해서 부품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천연 쿼츠, 실리콘, 세라믹 등을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HBM 관련된 부분,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HBM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HBM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최근에 이제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CXL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계속 고부가 가치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세 회로 패턴, 멀티 패턴, 이 고단화 쌓는 부분, HBM 쌓는 부분이잖아. 그리고 이 고출력 플라즈마, 이제 시각 관련된 부분에 가스를 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시각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동사에 들어가는 시각용 이 소재 부품을 공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 동사의 이제 합성 쿼츠라고 하는 부분이 QD9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는 450억 정도, 시장 규모가 5천억인데 한 10% 정도를 대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합성 쿼츠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는 더 많이 다른 이 실리콘보다, 그리고 세라믹보다 더 내구성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모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해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쿼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를 사더라도 오래 쓰고 내구성이 좋고 이런 쪽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 비포마켓은 한 7대3으로 이 애프터마켓 시장에 주로 동사가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IDM, 파운드리 업체들 고정비 축소를 위한 애프터마켓 시장이 확대 중이다.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이 뭐냐면 이 애프터와 비포마켓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애프터는 결국에는 이 직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납, 직접적으로 납품을 한다. 직납.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파운드리 쪽은 TSMC나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그냥 공급을 해버린다, 소재 부품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포마켓은 이제 이 소재 업체가 장비 업체 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 업체가 이 IDM이나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메이커 업체들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껴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납품을 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납품을 하는 부분들이라 가격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껴져 있으니까 이제 유통하는 데도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는 거와 이 소매업이 뭐 껴있는 거는 좀 틀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 있다. 근데 동사는 애프터마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출에 대한 비중은 합성 쿼츠가 대부분이고요. 천연 쿼츠, 실리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품에 대한 침투율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QD9과 QD9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합성 쿼츠 제품들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이제 침투를 해서 대체를 할 겁니다. 근데 대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될 거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대체를 할 텐데 어느 시점에서 대체를 하는지가 관건이다. 결국엔 대체를 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사가 만든 합성 쿼츠보다 더 좋은 쿼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QD9과 QD9 플러스의 지속적인 침투가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QD9 플러스는 이미 특허 출원을 받은 상태고요. SK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말 하반기에 인텔에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삼성이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완전 다 대체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QD9은 동사가 미국 코닝사로부터 원자재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만든 합성 쿼츠인데, 이 QD9 플러스는 이 QD9보다 더 이제 동사가 원자재부터 가공까지 모든 부분에 일원화를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합성 쿼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성 마진율이 더 높고요, QD9보다. 그리고 내구성이 더 뛰어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규 사업의 기대감도 이어지는데 CD9 실리콘 카바이드 링 대체 가능하고,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TCK가 비포마켓 시장의 가장 큰 이 업체인데, 최근에 뭐 KNJ나 이런 쪽에 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TCK가 만들고 있는 건 카본 쪽인데, 동사는 이제 붕소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3차 테스트 진행 중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양산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미 4공장 공장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5, 6공장까지도 부지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회사를 가보니까 이 아예 그냥 공장 단지가 아니라 이런 뭐 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주 시골 도시의 시골 마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완전 BCNC가 장악을 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장도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SI나 외장인 투자로 진행할 것이다. 아직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1분기 실적은 부진했고 하반기는 충분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신규 수주와 계절적 성수기가 만나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좋아지면 올해는 4분기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시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올해 실적은,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죠. 작년 실적은 작년 정도 22년 정도 수준이나 증권사 추정치는 좀 높은 흐름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재 대체가 얼마나 빠를지가 관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는 올해부터는 이제 삼성 쪽 QD9 플러스
인텔 쪽에 공급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사가 이제 QD9 플러스 합성 쿼츠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다. 그래서 링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실리콘 세라믹을 이용을 해서는 뭐 이런 거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러니까 부품 중에 대부분은 에칭, 식각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한 60%가 넘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쿼츠를 이용을 해서 QD9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합성 쿼츠 링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링을 이렇게 양옆으로 잡아주고 이 가스를 쐬어서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마모를 시키면 이 양옆에 있는 이 링에 대한 부분이 소모가, 그러니까 마모가 돼서 결국에는 사용을 다시 다른 좋은 제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링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핵심입니다. 전세계 쿼츠 부품 시장이 약 26.4% 연평균 성장률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리콘 카바이드가 4천억이고요. 그리고 쿼츠가 6조 4천억, 그러니까 일반 쿼츠가 6조 4천억 시장입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1조 7천억. 그러니까 이제 합성 쿼츠, 그러니까 쿼츠에 대한 부분으로만 대응을 해도 상당히 좀 크게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계속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4천억 시장, 이건 아직 침투를 못하고 있지만 침투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QD9 플러스, 그래서 QD9 플러스 합성 쿼츠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자, 보시면 천연 쿼츠보다 훨씬 더 수명 주기도 높고요. 기존이 1000시간인데 1500시간입니다. 거의 50%가 넘게 좋은 부분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내플라즈마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외선 투과율이 높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 침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번짐 현상입니다. 노버블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버블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 거품 같은 게, 뭐 먼지 같은 거, 이런 게 보이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QD9 플러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QD9을 바탕으로 QD9 플러스까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해가스가 미발생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품 형상의 최적화, 짧은 공정시간, 가공시간 최소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재료비 60% 절감 효과가 있고요. 내구성이 더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관련된 부분, 이거를 이제 CD9이라고 해서 붕소를 이용을 한다. 카본이 아니라.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흐름이지만 올해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아직 많이 못 올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합성 쿼츠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뭐 합성 쿼츠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얘기는 틀려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합성 쿼츠보다 좋은 거는 뭐
대처를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